여러분 살면서 누군가를 질투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질투심이 뭐 크든 작든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한 번이라도 있었다고 얘기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붙어야 할 시험에 떨어졌을 때라든지 친구들이 나보다 취업에 빠르게 성공했을 때 그런 감정이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심리를 잘 알죠. 바로 살리에리 증후군인데요. 실제로 2인자를 경험해 봤다면 더 잘 이해할 겁니다. 이 증후군은 1인자를 질투하는 2인자의 극단적인 불안 심리를 표현한 증후군입니다. 살리에르가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질투한 이야기에서 비롯된 명칭인데요. 그래서 살리에르를 질투의 화신으로 비유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 살리에르 증후군을 모차르트의 인생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문학과 리더십으로 소통하는 강사 윤성입니다. 모차르트는 천재였습니다. 만 나이로 5살에 작곡을 시작했고요. 10살이 되기 전부터 교향곡을 작곡했으니까요. 물론 궁정악장이었던 아버지의 도움이 있었지만 모차르트의 천재적 음악성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는 아들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올인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요. 그를 유럽 각지로 데려가서 여러 궁전에서 공연하게 만들었죠. 이런 경험은 그의 음악적 재능을 더욱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전혀 순탄치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강압적인 아버지의 교육 때문이었을 겁니다. 모차르트는 35년의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작품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빈곤과 질병 그리고 아직 미완성된 레퀴엠과 함께 많은 미스터리를 남겼죠. 하지만 그의 음악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위안과 영감을 주며 그의 삶과 업적을 기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적 천재성만큼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죠. 이를 질투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살리에르입니다. 국내에서 제작한 뮤지컬 중에 모차르트도 있고요. 살리에르라는 뮤지컬도 있습니다. 이 뮤지컬 내용을 보면 노력파였던 살리에르는 천재 작곡자 모차르트를 저주하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게을러 보이는 이 모차르트의 실력을 따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살리에르의 가슴 아픈 독백에는 질투와 슬픔이 섞여 있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시여, 왜 제게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주시고 재능은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요. 모차르트의 일생을 그린 영화 아마데우스에서도 살리에르의 질투심이 돋보입니다.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살리에르는 천재 모차르트 앞에서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평생 열등감과 질투심을 가지고 결국 모차르트를 독살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상 8개 부분을 휩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질투심을 사실로 여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저에게 살리에르는 정말 질투의 화신이냐 물어보신다면 이는 과장된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었다면 모차르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프란츠의 음악 교육을 담당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그 유명한 베토벤, 슈베르트, 리스트의 음악 선생이 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는 궁정악장이었어요. 이미 음악적으로는 무시할 만한 레벨이 절대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의 음악이 유명한 제자들처럼 현대에 전해지지 않은 이유는 당시 왕실을 위한 음악에 치중했기 때문일 겁니다. 질투심의 음악 활동을 멈춘 것이 절대 아니었죠. 그의 뛰어난 음악성 외에도요, 행정 역량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의 문화체육부 장관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살리에르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외국 사람이었는데 오스트리아 빈의 궁정악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거든요. 얼마나 뛰어나면 외국인을 그런 중요한 자리에 세웠을까요?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차르트의 인생으로 살펴보는 살리에르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2015년 당시에 뉴스 하나를 봤습니다. 모차르트와 살리에르가 공동 작곡한 작품이 체코에서 230년 만에 발견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학계에서도 둘의 관계가 라이벌이 아닌 동료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친한 친구 사이에도 질투심이 생겨날 수는 있지만 독살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
살리에르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살리에르 증후군의 일반적 사실과 실제가 다를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데요. 그의 이름을 딴 증후군보다는 그냥 2인자 콤플렉스로 표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 두 사람에게 투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인문학과 리더십으로 소통하는 강사 윤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